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가결파 떨고 있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 생환했습니다. 가뜩이나 목소리를 높이면서 가결파를 향해 거친 언행을 내세웠던 친명파들은 외상값 받겠다라며 가결파에 대한 후속 조치 내지 이 보복 조치를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 비명계의 중진 의원인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나 당당하게 탄원서 안 썼다라는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판사가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재판장의 독립도 견지돼야 나 탄원서 안 썼다. 집단적으로 탄원서 제출하는 거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강하게 이 민주당이 탄원서를 써서 내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비명계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강성 지지자로 추정되는 쪽에서 살해 협박까지 받아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김종민 의원 살해 협박 글까지 왔어요.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작성자를 확인 중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김종민 의원 SNS 한번 볼까요? 자,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나 괜찮다. 뭐 이런 글도 올렸는데 박정아 의원님. 네. 저는 탄원서를 쓰기를 거부한 이제 6명 그 강성 지지자들은 그 6명 가만 안 두겠다. 이제 당내에서 어쨌든 색출 작업 뭐 6명 나오고 추가적으로 더 나올 거고 당내에서 고사되거나 축출되겠죠.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공천 불바다 피해 숙청 이런 것들이 저는 민주당 내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어젯밤 그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이전에 민주당이 이제 바닥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좀 더 깊은 수렁으로 더 들어갈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영장 기각이라는 조금 달콤한 사탕 때문에 그 사탕의 유혹에 빠져서 기각의 늪으로 민주당이 당분간 헤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내에서는 이제 완연하게 친명 체제가 완전히 굳혀져서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추종하는 친명들이 당을 완전히 장악할 거고 이 당이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민주당의 모습과는 굉장히 괴리된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갈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가 귀추가 주목이 되는 대목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보여줬던 이런 비민주적인 이 며칠간 보여줬던 이 비민주적인 행태들이 더 괴상한 모습으로 더 괴물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나타날 거다 감히 예상을 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 탄원서를 안 쓴 사람 명단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탄원서에 서명한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들을 저희가 2시까지 마감하고 발표할 생각입니다. 서명하고 싶은 사람은 서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하고 왜 자유선택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는 공개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조금 전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날렸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폭력성만 여실히 드러난 이번 기각 사태에 대해 결재하고 제거한 한동훈, 윤석열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을 즉각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회하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에게 피멍들게 했던 자해 행위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공갈포만 있었습니다. 한 방은 없었고 뻥카로 사람을 죽이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자, 이젠 외상값 계산할 시간이다. 라는 얘기도 무섭게 들긴 합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이 탄원서 6명이 안 썼어요. 그 명단 공개하겠다라고 밝혔고 그거보다 좀 시점을 더 앞으로 돌리면 아예 체포 동의안에서 가결파 던진 사람들 외상값 받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그게 다 색출이 될까요? 저는 그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적으로 오히려 더
가결표를 던지고 또 뭡니까 탄원서를 서명하지 않은 몇 사람 때문에 민주당은 민주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탄원서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 마음에서 비롯돼야지 그 가치가 있고 저렇게 당에 공문으로 보내는 탄원서를 수백 박스 보냈다고 해서 유창훈 판사가 저 탄원서 때문에 기각을 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이라도 지금 뭐 당장 새벽 2시에 그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서 한 일성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 죽이는 정치 하지 말자. 그런데 그 당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고 당 안에서는 죽이겠다. 완전히 뭐 색출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가결파나 또 이상민 의원처럼 그게 서명하지 않는 각각의 이유들도 분명히 저는 들을 이유가 있다.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숨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아무도 그런 숨통을 생각하지 않고 전부 다 100% 말하자면 그 탄원서를 다 적었다. 그것이 과연 자랑스러운 결과가 될까? 민주당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이번 기각 사태가 무죄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될 부분이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너무 출렁거리고 있고 일희일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명 지도부가 이 가결표를 던진 의원에 대해서 친일파다라며 강하게 해당 행위로 규정을 했는데 분명히 이 강한 또 친명계 목소리를 냈던 안민석 의원이 가결표 던진 거 해당 행위까지는 아니다라고 친명 지도부의 목소리와 반대되는 목소리를 했다가 강성 지지자들의 비난을 사는 일도 있었습니다. 안민석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 뭐 해당 행위라고 하거나 색출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우리 중진들의 말씀들은 이게 당론으로 정해질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행위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견들이 중진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강성 지지자들은 안민석 의원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가면을 벗고 민낯을 드러냈다. 수박 하나 추가. 구속 여부 결정되지 않는데 벌써 갈아탔다. 기회주의자다. 뭐 강력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 가결파 의원들은 한민수 대변인님. 근데 그 과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최고위원들의 지도부들이 좀 이제 강경한 입장을 저는 충분히 내부에서 회의를 거쳤고 저도 회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충분히 입장을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지난 21일이었죠. 체포동의안 그 투표 과정에서 그 앞서 가지고 여러 과정들이 있었어요. 의총을 거쳐 가지고 검찰의 수사에 대한 규정을 했지요. 부당한 수사고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이고 전 정권 죽이기니까 모든 의원들이 맞서 싸우겠다는 거 결의문까지 발표를 합니다. 그 과정, 최고위원회의 결의와 입장 정리, 당무위원회, 심지어는 전국에서 중앙위원들이 다 올라와 가지고 결의 대회를 하고 규탄 대회를 합니다. 충분히 가결표는 뭐 무기명 비밀 투표고 본인들이 소신 있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원내대표가 부결 총의를 모아갑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마지막 의총장에서도 또 호소를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그러지 못하겠다면 말씀을 하거나 그런 과정들에서 이렇게 지도부 최고위원들이랄지 다른 그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사무총장 이분들하고 제가 듣기로는 가결표를 아마 던지신 분들하고는 충분히 교감들이 있었어요. 많이 만나서. 그러면서 당에 단합된 모습 그리고 그렇게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그런 점 때문에 당론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29명인가요? 29명의 가결표가 나오니까 그 과정에서 같이 노력했던 분들은 이거 배신당한 거 아니냐.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총장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더군요. 136명의 의원들이 다수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보냐. 우리도 다 판단했다. 어떤 걸 검찰이 올가미를 던졌을 때 어떤 걸 판단해서 가결과 부결했을 때 우리 민주당이 입을 피해가 최소화되고 국민들께 호소할 수 있는 명분이 뭔가 이걸 찾았다는 겁니다. 29명만 대단한 겁니까? 민주당 내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당원이 지금 한 250만 명 됩니다. 그 250만 명의 당원은 무시될 수 있는 당원의 숫자입니까?
아니, 당원의 뜻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했으면 당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됩니다. 저는 지금 현역 의원도 아니지만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저는 책임집니다. 예. 그러면 현역 의원이 돼가지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져라.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게 무슨 뭐 가결표 때문에 모든 뭘 하겠다. 지도부에서는 색출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죠. 해당 행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은 정말 같은 당에 계신 분들이 당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데 방송에 나가서 비루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표현이었어요. 비루하다. 이런 표현을 되겠습니까? 의총장에 나와가지고는 내가 이재명을 탄핵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그러면 본인이 얘기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건 결국은 당권을 찬탈하고 당권을 바꾸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속내가 드러난 거죠. 그럼 이런 분들까지 정말 대표 취임 이후로 지금까지 그 긴 동안 계속 흔들어대고 어떤 뭐 작은 흠집만 있나요? 흠집도 만들어내다시피 방송 나가서 공격하고 그거 볼 때 당원들 입장에 해당 행위로 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당 홈페이지에 청원이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해당 행위에 대한 그게 규정이 있습니다. 당원 당규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주정당인데 민주당이 무슨 감정에 치우쳐서 하겠습니까? 아마 두 분 강도 높게 비판하셨는데 국민들께서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 민주당이 비민주적이고 잘못된 처리를 한다면 다음 달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의 김태우 후보가 원인을 제공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이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한번 두고 보시면 예. 정말 우리 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판단을 하시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한민수 대변인의 발언까지 전해드렸습니다.